건강한 식생활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당이 위험하다, 과당이 건강을 해친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당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과당, 영어로는 프룩토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 자당, 수크로스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과당은 과일이나 꿀 등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에 과당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럼 과일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당이 몸에 해로운 이유. 1. 간에 무리를 준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주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가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이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간이 피로해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지방을 축적해버려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같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망가진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과당 역시 많이 섭취하면 간에 무리를 줍니다. 50대 이상에서는 이미 간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당이 몸에 해로운 이유. 2.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과당은 직접적으로 혈당을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관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당뇨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당 섭취가 계속되면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당뇨병 발병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과당이 몸에 해로운 이유. 3. 지방간 및 대사증후군을 유발한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지방간은 방치하면 간경변이나 간암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또 중성지방과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대사증후군 위험도 올라갑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중장년층에게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과당이 몸에 해로운 이유. 4. 통풍을 유발한다. 과당은 대사 과정에서 요산을 생성합니다. 우리 몸은 요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죠.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게 되면 요산이 혈중에 과다 축적되어서 통풍을 유발합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죠. 또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저하시켜 고혈압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과일에도 과당이 있는데 그럼 과일도 못 먹나요? 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당한 양의 과일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 속 과당은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리고 과당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됩니다. 또한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반면 액상과당,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이나 설탕에 포함된 과당은 농도가 높고 빠르게 흡수되어 급격한 대사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주 드시는 과자, 빵, 탄산음료,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음료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과당을 쓴 것이기 때문에 몸에는 과당의 해로운 영향만 남기기 쉽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대사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활동량이 적으면 살이 찌기 쉽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도 쉽게 나빠지게 되죠. 여기에 과당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간 기능과 대사 조절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과당 섭취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 속에서 과당 섭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공식품, 즉 과자나 빵, 시중 음료수, 액상차, 에너지바 등 과당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특히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살펴보면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 혹은 옥수수 시럽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과당 함량이 높을 확률이 크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등 상점에서 파는 음료수는 과당의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기타 첨가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물이나 보리차, 녹차 등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달달한 것이 땡길 때는 집에서 직접 과일을 조금만 넣어 갈아 마시거나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대체 감미료를 활용해 보세요. 과일 자체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이롭지만 과일도 과잉 섭취하면 결국 당류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로 마시면 식이섬유가 대부분 손실되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통째로 하루 1, 2회, 한 번에 사과 반 개 정도씩 적당한 양을 섭취해 보세요. 평소에 너무 달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조금씩 단맛을 줄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서서히 단맛을 줄여나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달지 않은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설탕도 안 좋다는데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다 같은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모두 좋지 않지만 과당은 특히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음식을 적당량 섭취하면 뇌에서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를 인지하고 음식 섭취를 줄이게 만드는데요. 과당은 이 신호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특성도 있어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포도당은 근육과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식사 후 혈액에 포도당이 공급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죠. 물론 포도당 또한 과잉 섭취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지만 과당과는 다른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당의 위험성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맛을 전부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즐거움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생활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된 단맛은 가능한 한 멀리하고 자연 상태의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이로운 식단, 그리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 함께 어우러질 때 5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과당, 프럭토스, 이 우리 몸에 해로운 이유와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왜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과당 섭취는 간에 부담을 주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 2.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위험을 키운다. 3.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과당은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하루 섭취량을 적절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4. 음료, 가공식품 등에 포함된 액상과당, HFCS,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5. 50대 이상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 위험이 높으므로 과당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지금까지 인생 이막 건강법 골든 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